디바이스의 어떤 진화 혹은 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웹툰의 제작 방식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 역시도 웹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희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디지털 아트학 주임교수 왕덕원입니다. 현재 저는 세종대학교 창의소프트학부 만해애니메이션 텍 전공 그리고 미래교육원 디지털 아트학 전공에서 웹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기획과 실무 관련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만화를 판매하는 다양한 코믹스 플랫폼들에서는 스토리를 챗GPT가 만들고 또 그림을 미드저니가 생성을 해서 융합이 된 인공지능 만화들이 실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023년 미드저니와 작가의 어떤 각색을 통해서 탄생한 사이버펑크 모모타로라는 인공지능 만화책이 출간되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 이런 생성형 AI로 창작된 만화가 출간된 첫 사례라서 실제로 업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웹툰 전문 편집 소프트웨어가 아닌 포토샵을 설치하고 무거운 타블렛이나 신티크를 통해서만 웹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의 강의 현장들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아이패드나 가벼운 노트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웹툰 작업을 하고 클립 스튜디오와 같은 웹툰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손쉽게 그림을 그리고 또 3D 배경 에셋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디바이스의 어떤 진화 혹은 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웹툰의 제작 방식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 역시도 웹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희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웹툰 플랫폼이나 기업 같은 경우도 자사에 소속된 작가들에게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플랫폼 내에 특정 작가의 이미지를 학습한 다음에 그 사진을 입력하거나 혹은 해당 작가의 그림을 입력하면 그것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에셋을 제작해 주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요. 스타트업 기업인 라이언 로켓 같은 경우는 특정 작가 고유의 그림체를 학습해서 배경, 펜터치, 채색과 같은 공정에 있어서 생성형 AI 기술을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의 활용 혹은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의 성패는 비주얼적인 측면만으로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런 컨텐츠의 기획, 그리고 장르의 융합, 또 팬덤과의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같은 창작자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클라이언트에게 혹은 특정 타겟의 소비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채택하고 AI를 보조적 역할로서 어떤 공정에 도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획력, 판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성형 AI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성한 이런 창작물에 대한 상업적 활용 역시도 법적인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실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화된 라벨링의 설계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가 발달하면서 데이터 라벨러라는 새로운 직군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정 이미지나 텍스트 정보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태그해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웹툰,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표정이 인공지능이 정의할 수 있는 우리의 희노애락 같은 감정 표현들이 있을 건데,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게 저희가 라벨링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되는 현상을 빅블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웹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게임 등의 분야별 구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올라운더 플레이어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강력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슈퍼 IP의 기획적 사고, 아니면 AI를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준비된 창작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정상고도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연료의 절반 가까이를 쓴다고 합니다. 즉 시작이 반이라는 뜻이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전혀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전하면 예술이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술이 발전하면 기술이 따라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개인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함과 개성을 잘 간직하시고 인공지능 기술들을 공부하고 수용하신다면 분명히 지금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인재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